네, 오늘 내용은 요즘 그나마 여러분 우파 이 국민의힘 측에서 그나마 상식적이고 옳은 말을 하는 분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 네, 오늘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동혁 의원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 국민의힘을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도대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대통령을 지킬 생각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해나갈 거다 뭐 이런 비전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는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짝짝꿍하는 모습이 너무나 떡하니 보이는 당이 여러분 지금 나름 보수정당이라고 자칭하는 국민의힘입니다. 과연 이들을 지지할 수 있을까? 대통령님이 복귀한다고 해도 이들을 지지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물음표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나마 국힘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 분이 바로 이제 장동혁 의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잘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겠지만 또 당연히 지켜볼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올바른 말 했다고 또 이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또 찬양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저희는 또 합리적인 우파고 이성적인 우파기 때문에 또 어떻게 바뀌나 나중에 국민의 눈으로 계속해서 감시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분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또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채널 운영하고 지속할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대전시청 남문 앞에서 토요일이었죠. 네, 우리 장동혁 의원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대전 정말 엄청 났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똑같이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입으로는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마음으로는 조기 대선을 생각한다면 탄핵 반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찬성을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한다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모아져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뭐 빼거나 더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뭐 앞에 뭐 홍장원 메모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당연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누굴 보고 한 말일까요? 민주당 보고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 국민의힘 우파 정당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지킬 생각을 하지도 않는 국민의힘에게 하는 쓴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탄핵 반대를 외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조기 대선 생각하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까? 아니죠. 걔네들은 완전히 탄핵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지금 국민의힘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국민의힘 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물론 소수의 의원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뭐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 지도부로 올라갈수록요 그냥 립 서비스만 가끔 하고 장동혁 의원 말대로 입으로는 탄핵 반대 외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여러분 너무나 보입니다. 진짜 대통령을 지킬 생각이 있으면 대통령 하루 종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하실 때 그때 개헌 토론회를 개최해서 뭐 웃고 떠들고 또 레거시 미디어들과 모여서 또 토론회 하고 권영세 같은 경우는요. 아니 지금 토론회 할 때냐는 거죠. 국회의원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에요. 그 기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동하지 않고 있는 게 국민의힘은 너무 보입니다. 네, 저도 모르게 이 국힘에게 좀 화가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러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뭐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은 이제 우파 시민분들이 좀 감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네. 네, 아무튼 이 장동혁 의원은요 69년생이십니다. 나이에 비해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완전 동안이십니다. 출생은 보령시 출생이시고 충청도가 고향이신 분입니다. 현재 22대 국회의원이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보령시 그리고 서천군 국회의원입니다. 사실 이 장동혁 의원은 말 그대로 흑수저 출신이에요. 다들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흑수저 코스프레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진짜로 학교 다닐 때 급식도 못 먹을 정도로 돈이 없어가지고 점심시간마다 집
학교에 다녀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학비가 없는 대학교를 가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하셨대요. 육군사관학교를. 근데 그 선배가 서울대에 선배가 있었는데 서울대를 가면은 그 과외하면서 고등학생들 과외하면서 생활비 벌어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뭐 저희가 사실 이 장동혁 의원의 이 똑똑한 머리를 이제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육군사관학교랑 서울대 중에 이제 골라서 이제 가신 분이고요. 네. 원래 사실 꿈은 법조인이셨습니다. 예전부터. 근데 법대에는 아쉽게 좀 못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방향을 좀 선회를 해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행정고시 공부를 하셨는데 근데 그때도 이제 대학교 행정고시 공부할 때도 그 여전하게 이제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작은 아버지가 도와주시면서 시험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참 눈물이 나는 스토리고요. 아무튼간 그 4학년 때 합격을 해서 교육직렬로 그 충남교육청과 교육부 등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 공부를 엄청 잘하신 것 같아요. 행정고시를 이제 2년 만에 합격을 하고, 네, 그렇죠. 이후에는 또 재밌는 게 공군을 입대해서 공군사관학교에서 그 교관으로 복무를 했어요. 공군 출신이시고, 근데 이 마음속에 이 꿈이, 여러분, 이 장동혁 의원의 꿈이 뭐죠? 법조인이 되는 거. 그게 계속 꿈틀꿈틀 해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그 행정고시 힘들게 붙은 거, 와, 그거를 사직서를 내고요. 대박입니다. 다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해서 10년이 걸리셨대요. 10년. 네, 진짜 엄청난 진짜 사법시험인 것 같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사법시험도 그쵸? 힘겹게 합격을 하셨는데, 이 장동혁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간에 합격을 해서 판사가 드디어 되셨습니다. 판사가. 네, 판사 때는 좀 특별한 직책을 맡으셨어요. 국회 파견 판사라고 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이라는 자리로 이제 2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력이 이제 좀 확인이 되시죠? 특이한 이력이 있는 거예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처음에 행정고시 합격해서 행정부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하셔가지고 또 사법부에 들어가셨고, 지금 그리고 국회의원이시죠. 그러니까 입법부, 그러니까 행정, 사법, 입법, 국회의원까지 지금 3가지를 다 경험하신 분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인 겁니다. 이력이 그냥 아주 화려하시고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최고의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장동혁 의원은요, 지금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이게 실제 본인이 밝히신 겁니다. 조국 사태 때 문정부의 위선과 독선, 그리고 무능과 부패를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당연히 힘든 거 알고, 특히 당시 야당에서 쉽지 않고 힘든 일인 걸 알았지만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과거 인터뷰인데 지금의 여러분 그 계몽이 되어가지고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 뭐죠? 본인이 몸담았던 사법부마저 정치화가 되는 걸 보면서 사법부의 정치화만은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여러분 사법부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너무 요즘에 특히 더 많이 이해가 되고 또 굉장히 최근 일에 있어서 좀 시사할 점이 많은 우리 장동혁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 사실 12월부터 주구장창 이제 탄핵 반대를 가장 앞서서 외쳐온 분이긴 했는데, 사실 우리 진짜 친윤이라고 하는 그쪽에서는 좀 배제가 됐던 게 뭐냐면, 사실 이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어느 정도 좀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장동혁 의원이 과거에 친한계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거까지는 제가 부정을 하지는 않겠는데요. 지금은 당연히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와서 대통령 지키기에 또 여념이 없는 분이 바로 또 장동혁 의원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게 1월 7일 기사입니다. 여러분 1월 7일 기억나시나요? 그 엄청 추운 날이지만 또 뜨겁게 그 관저 앞에서 여러분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쵸? 난리도 아니었던 그 한남동 관저 앞 시절, 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추운 날씨에 밤을 새시면서 또 대통령님 지키시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이 몇 명 나와가지고, 뭐, 그랬었던 적 있죠? 뭐, 올해는 안 있었더라도 어쨌든 처음으로 뭐 나왔다 이런 시사점이 굉장히 많은 때가 있었는데, 6일 오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뭐, 유상범, 그리고 이만희, 김석기, 박대출, 김기현, 그리고 장동혁 의원까지 나와가지고, 아무튼 관저 앞에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론사도 굉장히 많았고요. 1월, 그 추운 겨울날을 뜨겁게 우리가 지켰던 그날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 한동훈 지지자들이 와가지고요, 장동혁 의원한테 막 댓글 폭탄을 날리고, 막 문자 폭탄을 날리고 그랬었습니다. 장동혁, 너 배신자다. 후원금 돌려내라. 배신자는 후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그런 거죠. 한동훈 지지자 입장에서. 제가 댓글을 직접 보여드릴까요? 네, 페이스북입니다. 내 후원금 돌려내라. 연락 안 받는 거 치졸하다. 네가 한동훈이라면 그 자리에 갔겠냐. 역사에 기록되어서 너는 박쥐 역할로 등장을 할 것이다. 역할이 아니라 이게 역할이죠. 네, 아무튼 최고의원 될 목적으로 한동훈을 이용했다. 네. 참, 네. 처음부터 친윤이라고 하지 그랬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친윤이라고 하지 그랬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 뜻이 무슨 말이에요? 친윤과 친한이 반대가 된다는 건데. 진짜 아직도 여러분, 네.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게 한동훈 지지자들입니다. 가끔 제 채널 오셔가지고요, 뭐, 한동훈 뭐라 하지 마라. 라이브에서도 막 저한테 그러고, 우리 구독자님들, 특히 제 회원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애청자들은 그런 글이나 뭐 댓글들을 좀 보셨을 텐데, 채팅이나, 뭐, 한동훈과 윤 대통령이면 원팀이다. 아직도 그거를 모르냐. 네. 일단 이런 쓸데없는 말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뭐, 그라운드씨 김정은 대표님도,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한동훈은 아주 끝까지 쫓아갈 거다. 그러셨거든요. 네, 여러분, 저도 동의하고요. 제 채널 한동훈 옹호하는 채널 아닙니다. 혹시 그거를 알고 모르고 오셨다면 잘못 오신 거고, 네,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네, 완전히 지금 장동혁 의원은 한동훈의 그 그림자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것 같습니다. 벗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 12월 8일이에요. 여러분 1월 7일도 1월 7일이었지만 지난 그리고 여러분 12월 8일의 그 분위기 기억나십니까? 정말 삼엄했던 그 분위기. 국힘 당원이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한테 메시지 보내는 막 그런 게 이제 짤이에요. 짤로 이제 캡처가 된 건데, 여러분 그 12월 초에 살벌한 분위기 아시죠? 살벌한 분위기. 지금이야 뭐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이제 52%가 넘어가고, 뭐 특히 뭐 2030 세대 위주로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비판하던 우리가 이제 다수가 되었잖아요. 그쵸? 탄핵 기각 여론이 이제 다수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다수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12월 초 분위기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여러분 살벌했습니다. 살벌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때 이거 보시면 이제 어떤 분이 그 카톡을 보낸 거예요. 이제 번호가 이제 국회의원들 이제 번호가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당대표 폭주를 막아달라. 당시 한동훈이죠. 한동훈이 당대표였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런 국힘 우파 국민의 메시지에 장동혁 의원이 직접 답장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12월 초에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장동혁 의원은 예전부터 저희 쪽이었는데 잘 드러나지가 않은 거죠, 사실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그 수많은 국힘 의원들보다 아주 월등하게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또 장동혁 의원이죠. 이번에 또 그 필적 감정한 것도 충격적인 결과가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나왔는데, 진짜 윤 대통령님 복귀하면 이번에 그 법정에서 이야기했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뭐 저쪽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그 사람들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네, 아무튼간에 이 대전에서 또 제가 앞에서 이야기 또 했지만 또 대전에서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비유가 참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홍장원의 부적 같은 그 메모가 정치인 체포 명단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자고 일어났더니 나무 토막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보다 더 믿기 힘든 것이다. 네, 여러분 이런 비유가 사실 필요합니다. 우파 측에서 많이 필요해요. 또 국회에서는 여러분 청문회 때 뭐라고 했어요? 이 메모가 나중에 사람 이름이 기재된 세 번째, 네 번째로 갔다고 하는 것은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보다 믿기 어렵고 2차 메모도 기호의 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사람의 이름으로 변신해서 등장을 했다. 홍장원 전 차장의 1차 메모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신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분이 바로 장동혁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장동혁 의원을 또 정확하게 아시게 된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지금 국회에 몇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진짜 몇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앉아가지고 토론회하고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워딩으로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말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지금은 그나마 그 역할이라도 하라고 지금 국민들이 뽑아놨는데 개헌 토론회를 하고 돌아다닌다고요? 정말 국힘을 생각하면 할수록 얘네들은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네, 여러분 구독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사실 우파 측에서 여러분 좌파보다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런 프레임 짜는 거, 이 단어를 이용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거. 정말 그거 좌파 측에서 진짜 인정합니다. 너무 잘하거든요. 그거는 저쪽이 진짜 전문가예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저 메모를 가지고요. 신의 계시를 받은 거다. 네, 나무 토막이 사람이 된 것보다 믿기 어렵다. 저 메모가 진화한 것은 단백질이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것보다 믿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언론이 딱 받아 적기 좋게 단어를 이용해서 딱딱 이렇게 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쪽에서 잘하는 걸 지금 장동혁 의원이 굉장히 잘 포인트를 잡아서 잘 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보기 좋게 여러분 청문회 할 때 저 메모 사진을 프린트 해가지고 본인이 말할 때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잖아요. 저 어쩔 수 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게 본인 노트북이 이제 뒤에다가 메모를 이제 사진으로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야, 전투력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런 분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확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진짜로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지금 각 분야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장동혁 의원이 무조건 지지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눈으로 뒤에 또 바뀌지 않는지, 말 바뀌지 않는지, 또 뒤에 가서 내각제 개헌하자고 하려고 안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볼 필요가 굉장히 있는데 일단은 잘한 거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칭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파이터가 필요해요. 사실은 파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나 몸을 사리고 있어요. 장동혁 의원이 말한 대로 입으로는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을지라도 요즘에는 외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진짜로 요즘에 외치지도 않는 것 같아. 이 탄핵 반대를 외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조기 대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탄핵 반대를 외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탄핵 찬성을 외치는 거다 라고 장동혁 의원이 무대에 서서 여러분 민주당을 비판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국민의힘을 비판한 거예요. 국민의힘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저는 근데 이분들이 이 국민의힘이 과연 몰라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고요. 다 좋은 대학 나왔고 엄청 엘리트가
사회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엘리트가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과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 돌아오시면 진짜 민주당은 당연하고요. 민주당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국민의힘도 한번 봅시다.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 소수의 의원들이 잘 싸워주고 있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전히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자유우파 시민들이라면 어려우실 겁니다. 분명히 지금 굉장히 비판스럽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이란 사람을 무아지경으로 막 그냥 막 그렇게 지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냐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가진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치, 그리고 그런 우리 그거에 반하는 세력들을 거의 대항하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님의 어떤 그런 가치와 태도를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합리적인 우파니까 그런 보수적인 우파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건데,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 거기에 일치를 하느냐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지금 오늘 장동혁 의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많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 칭찬해줘야 여러분 또 이런 사람이 나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좋은 채널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하단 마지막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